안녕하세요. 오늘 정선희 선생님 예쁘네. 저 오늘 옷을 안 사시더니 샀나봐. 안 산다면서요? 저 근데 너무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옷을 사기로 그래, 시작해서 어때요 이 색깔? 인생 어울려.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인생 그냥 옷 사는 거지. 맞아. 지금이 자기 가장 좋아하는 젊은 거지. 날이잖아. 맞아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쁘세요 오늘. 오늘 괜찮아요? 네, 얼굴 좀. 오늘 비가 와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비가 너무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그 질문에 좀 더 방학이라 학부모님들 이제 바쁘실 것 같아. 학부모 네. 방학은 아유, 학부모의 개학이잖아. 개학이. 맞아요. 아하. 그런 또 골치 아픈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핸드폰 가지고 많이 싸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는 그 질문 중에 우리가 있었잖아. 핸드폰 관리 어떻게 해요?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네. 요즘에는 보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다 애들 만나는 애들마다 물어보거든요. 유튜브 네, 보니? 네, 답은데 안 그치. 보는 애가 없어. 아니 굉장히 많이 봐요. 유튜브가 많이 왜냐면 순삭이잖아요 시간이. 네, 순삭이죠, 순삭. 그래서 나 아는 애는 그러니까 몇 시간 자니 이랬더니 뭐 한 3시간 4시간 서 어우 그렇게 많이 그렇게 적게 자면 안 돼. 그러니까. 이랬거든. 뭐 근데 한다고 알고 앉았는데. 봤더니 유튜브 보느라고. 네. 유튜브를 아마 한 살 때부터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봐요? 그 만화 아이들이- 보고? 이제 만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뭐 보죠, 이런 걸 애들은. 보고 그다음에 또 식사할 때도 보면 아이들은 다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AI 시대이지만 애기들이 한 살 때 아니 또 몇 개월 아이부터 이렇게 유모차에 유튜브가 있어요. 좀 그렇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입시를 앞둔 중고등 초중고 학부모님들이 많을 거라서 네. 입시 공부에 이제 너무 방해가 되니까 핸드폰 가지고 애들하고 엄마하고 많이 부딪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새벽 내가 만나서 상담해본 그 학생도 새벽 3시까지 유튜브를 보는 거였어요. 시간 훅 지나가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잘 때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핸드폰 반납할 수 있어?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애가 망설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얘기하니까 했어. 그리고 또 계속 얘기하니까 SNS도 하는 거야, 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공심폰으로 바꾸자. 그거 안 하면 너 이대로는 이제 너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공심폰으로 바꾸기로 약속을 해서 공심폰으로 바꿔서 나한테 인증사진 보내라 그랬어요. 아유 문제네 진짜.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어차피 지금이 AI 시대이잖아요. 그리고 과학과 기술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할 건데 너희가 어떤 학습을 할 때는 주변에 컴퓨터, 그다음 패드, 핸드폰 이게 없으면 우리가 정말 이제 구스기 시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AI 시대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너 자신을 컨트롤할 건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이걸 관리시키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공부하는 애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는 정해야 중요한 될까? 게 그치.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는 시기에 입시를 놓고 공부하는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좀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는 맞잖아. 금융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으니까 관리하는 능력. 그렇죠. 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안 된다면 공심폰으로 바꾸거나 일단 관리를 1단계, 2단계, 3단계 해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따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잖아요. 1학년 좀 지나서 몇 개월 지나서 핸드폰을 목에 그때부터 제가 찍찍 걸어주고 언제나 너는 벨이 울리면 꼭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 일단은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핸드폰을 이제 학교 마치고 나면 미술학원을 가서 예를 들면 5시까지 그러니까 미술학원 선생님 굉장히 고마웠거든요. 그럼 거기서 중간중간에 제가 전화를 해서 간식을 먹는지 그 다음에 또 뭘 시켜 먹을 수 있는 건지 선생님한테 부탁하면서 하고 제가 이제 일 끝나고 나면 아이를 픽업해서 집에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핸드폰은 제가 초등학교 때는 가지고 관리를 한 거죠. 그럼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요? 관리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최주하쌤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 핸드폰 없었는데 없었어? 네, 없었던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핸드폰 관리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막 사달라고 하니까 다 주위에 있잖아요. 네.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다 과정에 한바탕씩 하지 않아요? 하죠. 했었죠. 맞아, 나도 했어. 저는 핸드폰 때문에 한바탕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그리고
혼내기도 해보고 그냥 맡겨봐라. 맡겨놓고 그러자 그랬는데 또 이제 막 생각이 지금 핸드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원을 갔다 오고 나서 8시 이후에 되면 핸드폰을 이제 맡겨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또 잘 안 돼. 8시면 아직 초저녁이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는 그냥 맡겨서 하고 처음에는 수영 못했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시끄러워서 나중엔 자기도 괴롭고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그냥 약간 근데 포기하듯이 그런 저기도 있었구나. 인간적이고 좋네. 맞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규칙을 정했어요. 중학교 때는 일단 아이들이 그 핸드폰을 학원에 딱 도착하면 거두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걷어요, 요즘. 핸드폰을 딱 걷어서 인포데스크라든지 관리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5시부터 10시까지는 학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 있는 시간은 핸드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잠깐 11시 정도까지는 핸드폰을 볼 수 있지만 11시 이후에는 제가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왜냐면 정해서 누워서 12시에 핸드폰 애들 문자 막 하잖아요. 별 얘기도 없어. 보면 이제 뭐 짤 이런 것들 하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자애들은 SNS 채팅으로 공부가 망하고 남자애들은 게임 게임으로 망한다. 내가 예전에 중학생 애들 가르칠 때 애가 그러는 거야.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는 거야. 짜증을 내면서 엄마한테 핸드폰 뺏겼다고. 그런 얘기 많이 엄마한테 하겠다 핸드폰 그러지. 뺏겼다고 하면서 이제 막 짜증을 내. 그래서 왜 그랬니? 그랬더니 SNS, 인스타 많이 한다고 엄마가 뺏었대요. 싸우고 뺏겼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업을 왔을 때 애한테 핸드폰 받았어? 이랬거든.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러냐면 받았다고. 근데 핸드폰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을 근데 선생님 핸드폰을 열어봤더니요 세상에 카톡이 4,000개가 와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그 얘기 듣고 소름이 끼치는 거야. 저 깜짝 놀랐어. 진짜. 완전 인싼데. 그러니까 4,000개가 와 있다니까. 뭐 단톡도 있고 다 하겠지. 근데 개인톡도 있고. 4,000개가 와 있다는 거를 걔가 한 2, 3일 정도 뺏겼었다 그랬거든. 4,000번의 주의가 흐트러지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나는 그래가지고 이 정도구나.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해야 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요즘은 못 하는 게 없고 다 하잖아. 유튜브 보는 거, 게임하는 거, 채팅하는 거, SNS 세상이 글로 다 통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 이거 스스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지. 좀 누군가 좀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핸드폰 가지고 별로 싸운 적이 없어. 그냥 확실하지 않아요? 다 줬어. 핸드폰 뭐 쓰라고 다 주고 그리고 겔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내가 좀 안심을 했던 게 겔탭에다가 카톡을 깔고 자기 핸드폰에도 카톡을 깔아. 그러니까 얘가 누구랑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주고받는지를 내가 걔는 근데 그 인식을 못했어. 집에서 다 엄마가 보고 있어? 엄마가 그 겔탭으로 자기 SNS 이거를 카톡을 보고 있는 거를 자기가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애들 알면. 아니 근데 이제 자기가 인식을 못한 거야. 그리고 뭐 거기에 엄청 비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인식을 못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지가 잠그더라고. 그치. 이제 한 번 연애 사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이병헌 TV에서 얘기했는데 연애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그 뒤로 엄마가 내가 남자애랑 문자 뭐 알라뷰 이런 거 주고받는 거를 엄마가 봤어. 그래서 많이 이제 갔네? 나하고 이슈가 알라뷰까지? 나하고 이슈가 됐잖아. 이제 그 뒤로 얘가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카톡을 자기가 뭐 비번을 해서 잠그는데 그게 고3 때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봤어요. 근데 그냥 내가 보니까 얘가 학교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카톡이 와도 일이 안 없어지는 거야. 안 보더라고 카톡을. 학교에서 카톡을 받아도 바로바로 확인하는 걸 안 하고 밤에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오면 그때 보더라고 한꺼번에. 그래서 내가 둔 거예요 그냥. 저도 핸드폰 때문에 트러블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학원에서 핸드폰 관리를
5시부터 10시까지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11시 정도까지 잠깐 보다가 11시 정도 되면 제가 가져가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 다시 핸드폰을 주거나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게 핸드폰 자체가 자유롭게 자유롭게 거기는 외대 부분은 기계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리서치라든지 탐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다행히 거기는 아이들 스스로가 컨트롤 능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옆에서 계속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보는 아이들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자기도 그냥 동참해서 핸드폰을 그냥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 때문에 쉽지 않아. 남자애들도. 남자애들은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은 또 자유로우니까 학교 기숙사학교에 그러면 그걸로 게임을 많이 해서 1학년 때 게임 때문에 망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유튜브가 그러니까 장점도 많지. 장점도 되게 많고. 많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을 뭐 비문학 지문을 읽었는데 그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 잘 어렵잖아. 그러니까 안 읽혀질 때 유튜브에서 한번 그 관련한 자료 같은 거 찾아서 뭐 교수님 강의라도 한번 듣고 읽으면 잘 읽히거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를 너무 보면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 특히 이제 공부를 한참 해야 될 때, 독해력을 키워야 될 시기에 맞아. 유튜브를 보면 책을 봐야죠. 정보를 다 동영상으로 정보를 접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애들을 가르쳐 봤으니까 얘 되게 똑똑한데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주로 영상이나 만화로 잡다한 것도 많이 알고 그다음에 글을 통해서 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 우리가 시험을 유튜브 틀어놓고 영상에 대해서 여기에 핵심 요지가 뭐냐 묻지 않아. 그치, 그걸 맞아, 글로 맞아. 바꾼 거. 그러니까 텍스트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영상하고 친해지면 굉장히 안 좋지. 그러면 생각이 이제 좀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은 어떤 텍스트를, 어려운 텍스트 읽어내기 위한 어떤 조력 그런 걸로는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자체로 정보를 흡수하는 거는 우리나라 모든 시험은 글로 보잖아. 글로 보죠. 텍스트로. 네. 그러니까 학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똑한데 학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못 보내. 근데 그거 사실은 기숙사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아, 자유롭구나, 핸드폰이라든지 오히려.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자유로운 학교도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인지를 잘 알아보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숙사에서 자유롭게 핸드폰을 막 하면서 같이 모여 있으니까 게임 같은 걸 하다가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들이 좀 관리를 많이 하는 건데 기숙사를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게임만 하다가 그치, 그 많은 자유가, 그 많은 자유를 같이 게임을 하다가 정말 1학년 때 소위 말하면 폭망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래, 진짜 컨트롤 잘해야 컨트롤이 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애가 이제 엄마가 어느 정도 좀 이게 싸워서는 좀 해결이 안 되고 엄마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애도 인식을 해야지. 이게 자기 스스로 얘기해야 돼. 인식을 얘기해서. 해서 내가 이 공부 이렇게 공부가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해야 사실은 그게 궁극적인 건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한 번은 가만 놔뒀어요. 얼마나 하고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가만 놔뒀어. 그 유튜브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네. 영화 좋아하고 고3 때도 가만히 보니까 밤에 그냥 영화 한 편을 떼더라고. 그러니까 특히 스트레스 받는 날은 더 영화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 영화 생각난다. 생각난다. 서울대 간 애 중에 인터뷰한 애 중에 서울대를 가기 전에 자기가 모든 걸 차단했대. 그러니까 그래요? 모든 거요? 핸드폰은 모든 걸 차단하고 그렇게 이제 엄마하고 약속을 하고 자기가 그걸 지키고 그거 안- 서울대를 갔어. 근데 걔가 서울대를 가고 나서 한 달을 게임했대요. 한 달을 그냥 게임만 했다. 게임만 했대. 핸드폰도 어떨 때 가만 두고 봤어요. 두고 보니까 두고 봤다. 두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잠자는 시간이 막 조마조마하긴 한데 수면이 줄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한번 빠질 때까지 빠졌다가 한 하루 정도 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뭘 해야 되는 게 스스로 반성이. 딸이 지금 로스쿨 로3이잖아. 변시 준비하잖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자기 나중에 엊그저께 카톡 왔는데 내 이름은 김삼순에 빠졌다는 거야 지금. 스트레스 해소지.
근데 지금 로삼도 지금 드라마 스트레스야. 뭐야 이거 아, 드라마에 그래? 빠져가지고 근데 이거는 피할 수는 없어. 피할 수는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되겠죠. 하루에 일과를 해서 네가 핸드폰으로 소요되는 거, 핸드폰한테 도움 받는 것도 있지만 핸드폰으로 그래, 본인도, 너가 얼마만큼 시간을 지금 자기도 알아, 허비하고 나한테. 있는지를 덕이 자기가 될지, 스스로 인식하는 해가 거가 될지. 그런 대화를 안 되면 전문가라도 찾아야 돼. 맞아요. 저는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 찾아서 뭔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엄마가 윽박지르고 화내고 해서는 절대 모든 게 해결이 안 돼. 그렇죠. 이미 유튜브나 모든 인터넷은 우리 삶 속에 너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차단은 사실 안 돼. 스스로 컨트롤하는 거를 인식을 하고 내가 일정 기간 동안은 공시폰을 쓰겠다든지 이거를 좀 합리적인 대화로 해서 애가 서로 스스로 얘기해서 내가 뭐 언제까지 안 보겠다든지 경험하고 그렇지. 시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또 서로 얘기해서 맞아. 본인 스스로도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 돼. 또 핸드폰 얘기에 너무 고민이 많으셔서 정말 고민 많아요. 핸드폰 때문에 부모님들. 네. 자 그럼 우리 핸드폰 수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